가끔 상담을 하면서 소위 각본, 시나리오를 짜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사실 계세요. 더 나아가서 서류까지 허위 작성, 위조, 변조 이런 행위를 하는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제가 회생위원 시절 경험을 했던 생생하게 기억나는 몇 가지 경우를 사례를 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야겠다 마음먹을 때 현재 상황 있는 그대로 펼쳐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법원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법원을 속이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정말 위험한 행위입니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서류를 준비하시면서 허위로 소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제 요즘도 가끔 들리는 소문에, 저는 헛소문이길 바랍니다만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대리인 사무실에서 작성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제가 법원에서 회생위원으로 있던 시절 경험한 사건 중 그중 하나, 당시 이제 강남역 근처 설렁탕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 점원으로 있다고 하면서 이제 개인회생 신청을 했는데, 제가 그 사건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녁 시간에 마침 배가 출출해서 채무자가 근무한다고 하는 그 식당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도 할 겸 식당에서 이제 설렁탕을 주문을 했습니다. 식당 규모는 제법 큰 식당이었는데 혹시 하는 마음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분에게 채무자 이름, 그분이 그때 김땡땡인가 그랬어요. 하여튼 그분 이름을 대면서 어느 분의 김땡땡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종업원의 말로는 그 사람이 직원이 아니고 사장님이래요. 그리고 그 채무자를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김땡땡이 맞느냐고 물으면서 이 식당 종업원이 아니고 사장님이시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렇대요. 이 식당 사장 김땡땡이 맞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재차 확인을 하니까 왜 그러시냐고 해서 법원 회생위원이라고 제가 신분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그 다음날 대리인 사무실에서 취하서를 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말 기막힌 사연이죠. 그러면 이런 일이 과연 이것뿐일까? 아니겠죠. 당시 이제 압구정동에 있는 당구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분, 제 기억으로는 이분이 박땡땡, 이분이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는데 마침 그 당구장에 아는 분들과 이제 당구를 칠 일이 있어서 거기 갔어요. 내친 김에 그 채무자분을 박땡땡을 찾았어요. 근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분은 안 밝혔죠. 박땡땡이 여기 근무한다고 하는데 직원 아닌가요? 하고 물으니까 사장님 말씀이 그분은 여기 자주 오는 손님이지 직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채무자 박땡땡을 법원으로 불러서 면담하면서 재직증명서하고 소득금액 증명과 같은 것은 어떻게 작성을 했느냐 하니까 그 당구장 사장에게 개인 사정을 얘기하면서 부탁을 했다고 해요. 정말 어이가 없죠. 제가 너무한 겁니까?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여의도 피자집 점원으로 일한다고 하는 분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은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S대학교 여기 졸업하신 분인데 물론 직업에는 기촌이 없죠. 그런데 신청서를 검토하는데 뭔가 모르게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이건 뭐지? 뭔가 이상한 그 동물적인 감각 있잖아요. 그게 발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직증명서에 적혀있는 가게 전화번호로 그 채무자를 찾았는데 며칠 계속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채무자를 알고 있는 종업원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면담 기일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채무자를 법원에 불렀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법원이라고 하면서 그 채무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종업원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아마 사장에게 보고를 한 것 같더라고요. 며칠 후에 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렇게 느꼈는지 몰라도 약간은 이제 겁먹은 목소리로, 사실은 그 채무자하고 그 S대학 동기인데 사정이 딱 해서 개인회생에서 필요한 서류를 부탁하길래 써줬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친구지간의 의리, 정을 봐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진짜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허위 서류 작성을 알아낼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에 있는 미용실 사장님이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시면서 직원도 없고 혼자서 운영하는 작은 동네 미용실이라고 하면서 당연히 소득금액 증명 서류에는 소득이 얼마 되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인터넷 시대입니다. 이 인터넷 시대라는 걸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구글이라든지 카카오를 보면요, 로드뷰라는 게 있죠.
앉은 자리에서 로드뷰 전국의 골목까지 확인이 다 돼요. 직원 없이 주인 혼자서 겨우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견들이 그 작은 동네 미용실 있잖아요. 법원도 처음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로드뷰로 확인을 하니까요. 이거 웬걸? 제법 큰 건물에 2층 전체를 쓰는 미용실이고요. 직원도 신청서 기재 내용과는 달리 여러 명이고 그 지역에서는 제법 알려진 미용실이더라고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사업자 광고 많이 하죠. 그리고 개인 채무자의 경우에도 인터넷 검색을 하면요. SNS, 개인 신상이요. 제 개인 신상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공간에 널려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 재산을 처분한 분이 또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서초동에 있는 법조계에 있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서초동에 있던 아파트 세 채를 부인, 사위, 아들에게 이렇게 빼돌리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이 크로키라는 그 분야 여기서 이제 미술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전국을 돌면서 전시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몇 차례 담당 사무장님에게 취하를 권유를 했는데 취하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법관이 신문기일까지 지정을 해서 법정에서 취하를 하지 않을 경우 기각을 하겠다고 경고를 하니까 그제서야 취하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건도 기억이 나고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개인 신상 인터넷 검색만 하면 모두 털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거 뭐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부동산 시가증명서라든지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허위 작성하는 분도 많이 봤는데요. 심지어 제가 아는 분, 뭐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진 않겠죠. 근데 이분이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을 해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어요. 하필이면 그 사건을 제가 담당하게 됐어요. 정말 난감했습니다.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취하를 건의했죠.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취하를 좀 해달라고 취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아직도 저를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하나 봐주지 않았다고. 오늘은 개인회생 사건의 기각 사유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기각 사유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 법원이 제일 싫어하는 문서를 위조한다라든지 변조를 하는 허위 문서 작성하는 거, 허위 문서 작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법원 회생위원으로 근무하던 그 시절에 실제 경험했던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근에도 들리는 말에는 아직까지도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법원은 결코 호락하게 보면 안 됩니다. 법원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 있는 그대로 펼쳐놓고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개인회생, 개인 파산입니다. 개인회생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을 찾아주는 법원 회생위원 출신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법학박사 최옥환의 회생TV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